보험계약의 성질 중에서 가장 많이 비교돼서 시험에 나오는 게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하고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이죠. 자, 저희들은 여러분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민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 상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이 있다. 근데 여기에 A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아무 규정이 없다. 그러면 A가 그냥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아무 규정이 없다. 그러면 B도 적용되는 거죠. 근데 여기 A라는 규정이 있는데 C라는 규정이 있는데 C하고 반대되는 조항이 보험계약법이 있다 그러면 C는 적용되지 않고 C-가 적용되는 거죠. D가 있는데 D-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요건 적용되지 않고 이게 적용되는 거죠. 이게 법의 원리다라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민법이나 상법이나 보험계약법 모두 청약에 대해서 줄구서법권 납부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청약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저한테 이메일로 7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물품 청약서를 보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제가 7일 이내에 못 받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구입하는 걸로 봐버린다 그러면 경제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민법이든 상법이든 보험계약법, 상법 4편이 보험계약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상법, 보험계약법 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보험계약법이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법에는 납부 통지를 납부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승낙 기간 동안에 승낙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거절로 봐야 되는 거지. 그 기간 동안에 승낙의 의사 표시가 없다고 해서 전부 다 승낙으로 봐버린다면은 저는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거절 통지를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절이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승낙 기간 동안에 승낙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거절로 봐야만이 경제 질서가 유지되죠. 그런데 보험계약에서 극히 예외적인 조항이 하나 있죠. 청약과 더불어서 최초 보험료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최초의 보험료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만 납부 통지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납부 통지 의무는 극히 예외적 조항인 거죠. 그 조건이 뭐예요? 청약과 동시에 최초의 보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보험료는 항상 전부를 받아야 돼요. 최초의 보험료 일부를 받는 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납부 통지 의무가 없고 승낙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납부 통지 의무가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납부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에 해당되는 게 승낙 의제거든요. 그래서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거 1개월로 자꾸 나오는데 1개월하고 30일은 달라요. 1개월은 2월 달은 28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3월 달은 31일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30일입니다.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임의 규정이에요. 왜? 전제 조건이 납부 통지 의무 전제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납부 통지 의무에 대해서 의무 불이행의
페널티에 해당되는 승낙의제도 임의 규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먼저 청약을 할 수도 있고 갑이 먼저 청약을 할 수도 있죠. 누구든지 청약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계약에서는요, 보험계약자가 청약자이고 보험자가 승낙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득하는 거, 광고하는 거, 이건 다 청약의 유인이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자가 승낙을 해야만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성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얘기를 뭐냐면 청약할 때 위험 자료를 제공하죠. 위험 자료를 제공한 것이 뭐냐면 고지 의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위험 자료를 평가해서 인수 여부, 인수 조건,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그 승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청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 이렇게 이 사람이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고지 의무를 이행하고 그 고지 내용에 따라서 인수 조건을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청약자를 보험 계약자로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건부 승낙이라는 거죠. 자, 조건부 승낙을 해보면 이게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yes, or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승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경우도 있다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극히 예외적 사항이죠. 만약에 보험자가 청약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 사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일단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용이에요. 근데 가면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 1%로 가능성이 있으면 있다. 이거는 국어학적 표현이고, 법학적 표현은 갈 수 있다 그러면 허용이고, 할 수 있다는 허용이에요. 그리고 예외적 표현은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자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도자를 꼭 써줘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법 조문에는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자가 청약을 했을 때 즉시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보험계약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계약은 30일이라고 하는 승낙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